자, 16장 람다식에 대해서 학습하죠. 자, 먼저 1절 람다식이란 무엇이냐? 요거부터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래밍,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란 이제 함수를 정의하고 이 함수를 데이터 처리부로 보내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법을 말한다. 사실 자바에서는 함수가 없죠. 이 함수라고 하는 거는 그냥 실행 블록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코드 덩어리거든요. 여러분 함수와 여러분이 비교할 수 있는 용어가 뭐죠? 메소드입니다. 메소드. 함수와 메소드의 차이점이 뭐죠? 함수는 객체와는 상관없이 그냥 실행 가능한 코드들을 묶어 놓은 거고요. 메소드는 반드시 객체 안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객체의 기능을 정의하는 거죠. 객체의 기능을 정의하는 게 메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메소드는 여러분이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고 항상 클래스 또는 여러분이 객체, 오브젝트 이런 걸로 여러분이 감싸져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이거 같은 함수 같은 경우는 그냥 단독으로 그냥 실행 코드를 갖고 있는 블럭 그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 나중에 배우게 되면 자바스크립트는 함수도 있고 메소드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분은 객체 안에 있느냐 아니면 단독으로 존재하느냐 요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래밍 사실 자바에서는 이 함수형이라는 게 여러분이 맞지 않죠. 이런 용어 자체가 맞지 않아요. 근데 왜 여기서는 함수형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일반 여러분이 다른 언어에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함수형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자바에서도 이제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일관성을 위해서. 자, 함수를 전달 객체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자, 데이터 처리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요게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수는 이제 메소드 선언부하고 거의 똑같아요. 함수 이름에다가 매개 변수, 그 다음에 중괄호 실행 블록. 그래서 함수 이름, 그 다음에 매개 변수, 그 다음에 중괄호. 거의 이제 메소드 선언부하고 똑같죠. 근데 이 함수를 전달을 한다는 거죠. 이 함수 자체를. 그러면 데이터 처리부는 뭐를 갖고 있냐면 데이터만 있어요. 데이터만. 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 처리 방법. 그 처리 방법을 이 내부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처리 방법을 함수 형태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 A를 만약에 데이터 처리부에 주고 이 데이터를 처리를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함수 B를 주고 이 데이터를 처리해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데이터는 똑같이 존재하는데 어떤 함수를 여러분이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이 처리의 결과가 다양해진다. 다형성과 비슷한 지금 해석이 나와요. 데이터는 똑같아요.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내용이 여기 안에는 없어요. 없고 그 처리하는 내용을 함수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함수를 전달을 해서 이 데이터를 이 함수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함수만 우리가 바꿔치기 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의 처리 내용이 달라지겠지. 이게 바로 함수형 프로그래밍이에요.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정의를 하고 그것을 데이터 처리부에 전달을 해서 이제 처리를 시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 함수를 작성을 할 때 이 데이터를 받을 목적으로 여러분이 매개 변수를 이제 선언을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함수가 여기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매개 변수 자리에 이 데이터가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를 대입하느냐에 따라서 이 데이터의 처리 결과는 달라진다. 이렇게 여러분이 프로그램하는 기법을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뭐 기술 면접에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그림을 떠올리면서 데이터 처리부의 데이터는 동일한데 외부에서 함수를 전달을 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형식의 프로그래밍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함수를 여러분이 다른 걸로 이렇게 전달함으로 해서 다양한 실행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맞죠. 그래서 이제 자바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위해 자바 8부터 여러분이 람다식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이제 람다식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람다식은 위 그림과 같이 데이터 처리부, 즉 이게 데이터 처리부라고 한다면 이렇게 함수 형태로 전달되는 요 식, 요 함수 형태로 전달되는 요 식을 이제 람다식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람다식의 형태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차이점은 이름이 일단 없어요. 일단 이름이 없고 그냥 매개 변수 갈로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화살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화살표의 의미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 람다식은. 그냥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한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만 작성을 하고 이제 이 데이터 처리부에 넘겨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이 자바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다 클래스화 시켜놓고 필요에 따라서 객체를 만들어서 쓰는 그런 언어거든요. 뭐 일부가 객체가 아니고 일부가 객체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자바는 하여튼 실행 클래스든 여러분이 아니든 전부 다 클래스로 선언을 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 람다식을 우리가 이렇게 작성을 한다 해서 이게 자바에 쓰는 이거를 클래스로 그러면 인식을 안 하느냐? 아니다. 이것도 엄연하게 클래스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클래스로 인식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람다식을 익명 구형 객체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익명 구형 객체가 사용되는 곳에 여러분이 람다식을 주도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익명 구형 객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단 말이지.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잖아요. 그죠?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가 람다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람다식도 이제 객체화 시켜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떤 객체로 만들 것이냐? 바로 익명 구형 객체로 만들어서 쓰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여기에 여러분이 캘큘레이터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자, 요 인터페이스 안에 추상 메소드가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자, 두 개 있어도 안 돼요. 딱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딱. 그래서 calculate, 그 다음에 int x, int y. 이제 이게 이제 받을 데이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받아서 뭔가 계산한다라는 건데 어떻게 계산한다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계산한다예요. 그지? 자, 뒤로 넘어가 보면 자, 여러분이 자, 익명 구형 객체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드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이 new 하고 나서 여러분 여기에 인터페이스 이름 그 다음에 갈로 열고 중갈로 열고 닫고 그래서 익명 구형 객체 만드는 거 맞죠? 그러면 여기 안에 여러분이 뭘 작성합니까? 추상 메소드를 재정의 하는 코드가 와야죠. 그래서 이게 그대로 왔고 이제 이 두 데이터를 처리하는 내용을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작성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람다식으로 바꾸게 되면 바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XY는 어디서 왔습니까? 요 갈로에서 왔죠. 그죠? 요 갈로에서 타입 정보를 빼고 X, Y라고 하는 이름만 왔어요. 변수 이름만. 그리고 화살표 이렇게 작성하고 요 뒤에 처리 내용 있죠. 이 처리 내용이 여기 와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코드는 이렇게 람다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메소드가 있다. 액션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자 선언할 때 여기에 무슨 타입이 왔습니까? 자, 인터페이스 타입이 왔죠? 그러면 요 인터페이스 타입 이 자리에 여러분이 이 액션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 여러분이 원래는 자, 요렇게 잡아 넣어야 맞는데 익명 구형 객체 만들어서 이렇게 잡아 넣어야 맞는데 요거 대신에 여러분이 뭘 넣을 수 있다? 이거를 넣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 이 밑에 코드를 보시면 이런 액션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할 때 갈로 열고 닫고 자, 여기서 이 갈로가 여러분이 요 갈로예요. 이 갈로. 그러면 이 사이에 들어가는 거는 매개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매개값으로 줄 수 있는 거는 이 캘큘러블이라고 하는 바로 이 인터페이스의 구형 객체를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구형 객체에 뭐가 작성이 지금 된 거예요? 람다식이 작성됩니다. 그래서 람다식은 익명 구형 객체다. 맞는 말이에요. 람다식은 익명 구형 객체로 자바에서는 처리된다는. 그래서 이 X와 Y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이 추상 메소드의 매개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처리 내용이 이제 중괄로에 작성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익명 구형 객체를 사실 여기 넣어도 되죠. 근데 이렇게 람다식으로 넣어도 된다. 자, 이 그림 다시 한번 보죠. 아까 여러분이 데이터 처리부라고 아까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제 데이터 처리부는 대부분 메소드입니다. 메소드. 데이터 처리부는 대부분 메소드 형태를 띠고 있고 이 메소드 안에 데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요걸 한번 보게 되면 아까 요게 메소드 선언부 맞습니까? 그래서 이 메소드 선언부에서 이 부분이 뭐에 해당이 된다? 데이터에 해당된다. 그러면 데이터는 항상 여러분이 똑같아요. 10하고 4예요. 그러면 이 10과 4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어디를 봐도 처리 방법이 없어요. 왜 없느냐? 여러분 이거는 인터페이스 타입의 변수죠.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 타입의 변수에 캘큘레이트 하게 되면은 추상 메소드 아닙니까? 그럼 추상 메소드에서 이 두 개를 받아서 처리를 한다는 건데 지금 이 추상 메소드를 실행하게 되면 결국 실행되는 거는 뭐가 실행이 돼요? 구형 객체의 캘큘레이터가 실행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 코드만 봤을 때는 이 XY가 어떻게 처리된다는 건 알 수 있습니까? 여기에 뭐가 대입돼야 알 수 있습니까? 구형 객체가 대입돼야 알 수 있죠. 그죠? 그럼 이 구형 객체에 여러분이 캘큘레이터라고 하는 메소드가 어떻게 제정이 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메소드 자체가 데이터 처리부라고 생각을 하고 이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라고 가정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이 데이터 처리부 실제로 처리하는 이게 바로 이 메소드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메소드를 호출하는 게 이거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이 메소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캘큘레이터 계산해. 그냥 그까지 그죠? 근데 여기에 뭐가 대입이 되면 구형 객체가 대입이 되면 결국 이 캘큘레이터는 누구의 메소드가 실행이 돼? 여기에 제정이 된 캘큘레이터 메소드가 실행이 되죠. 그럼 결국은 여기 안에 정의되어 있는 캘큘레이터
내용대로 XY가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뭐로 제공하자? 람다식으로 제공하자. 이거를 람다식으로 제공해서 여기다 넣어주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살표가 들어가 있는 이게 뭐냐면 이 람다식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람다식이 여기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매개 변수가 두 개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두 개의 매개 변수를 받아서 내가 더하기를 해서 결과를 만들고 그거를 출력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람다식 2 같은 경우는 빼기를 해서 내가 결과를 얻어서 지금 출력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이 제공을 했을 경우에는 더하기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얘를 제공하게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이렇게 람다식으로 만들어서 함수형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준다. 그러면 이제 이 메소드가 실행할 때 이제 제공받은 이 람다식을 가지고 이제 이 데이터를 처리를 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자, 인터페이스의 익명 구형 객체를 람다식으로 표현을 하려면 인터페이스가 단 하나의 추상 메소드만 가져야 한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터페이스는 하나 이상의 추상 메소드를 가질 수 있죠. 물론 추상 메소드 하나도 안 가져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소드를 작성 안 해도 되고 뭐 하나 이상 작성해도 돼요. 근데 모든 인터페이스를 다 람다식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조건이 하나 딱 있어요. 어떤 조건? 추상 메소드가 단 하나만 존재를 해야 돼요. 없어도 안 되고 두 개 있어도 안 돼요. 단 하나만 존재해야만 그 인터페이스의 익명 구형 객체를 람다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는 람다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추상 메소드가 몇 개 있습니까? 두 개 있죠? 이거는 절대로 람다식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앞에 했던 이 캘큘러블이라고 하는 이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소드가 몇 개 있습니까? 하나 있죠? 그럼 이거는 람다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소드 하나를 가져야 된다. 자, 인터페이스가 단 하나의 추상 메소드를 가질 때 인터페이스가 단 하나의 추상 메소드를 가질 때 이를 함수형 인터페이스라고 부른다. 그래서 람다식으로 표현 가능하다 그래서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함수형 인터페이스라고 부른다.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Functional Interface. 이 용어 정도 좀 알아두세요. Functional Interface가 뭐냐? 추상 메소드가 하나만 정의되어 있는 인터페이스고 이거는 람다식으로 함수형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터페이스를 함수형 인터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얘가 여기 나오는데 지금 러너블이라고 하는 이 인터페이스 우리 작업 객체를 만들 때 이 인터페이스 구현해서 만들었죠. 그죠? 우리 14장에서 스레드 할 때 러너블 객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러너블 인터페이스에는 run이라는 메소드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이 함수형 인터페이스가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이와 같이 람다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익명 구형 객체를 이렇게 람다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캘큘러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는 calculate라고 하는 메소드가 하나만 있어요. 추상 메소드가. 그러면 이것도 역시 함수형 인터페이스고 여러분 람다식으로 익명 구형 객체로 만들 수가 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요 위에는 지금 뭐가 안 붙어 있어요? 얘가 안 붙어 있죠. 그죠? 근데 얘는 얘가 붙어 있죠. 얘가 꼭 있어야
functional interface가 아니에요. 아까 조건이 뭐라고 했냐면 함수형 인터페이스가 되려면 하여튼 추상 메소드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랬지. 그게 조건이에요. 근데 이 어노테이션을 이제 여러분이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데 이거를 붙임으로써 어떤 효과를 내느냐면 뭐하고 비슷하냐면 at override하고 비슷해요. 우리 at override는 무슨 역할을 했죠? 컴파일러가 재정의가 확실하게 됐는지 검사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at functional interface는 컴파일러가 뭐를 검사할까요? 이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소드가 하나가 있는지를 검사를 합니다. 만약에 없다면 컴파일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그래서 안 붙일 때는 확실하게 추상 메소드 하나가 있다고 여러분이 보장을 해야 되고 이제 이거를 붙이면 추상 메소드 하나를 넣지 않으면 컴파일 오류를 내니까 여러분이 안전하게 이제 추상 메소드 하나를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은 이 어노테이션보다는 여러분이 함수형 인터페이스가 뭐다라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단 하나의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 그거를 이제 함수형 인터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여기 이제 뒤에를 읽어보면은 여러분이 add functional interface를 붙이는 것은 선택사항이라고 그랬어요. 꼭 붙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컴파일 과정에서 이제 추상 메소드가 하나인지 검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면 뭐 없거나 뭐 2개 이상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컴파일 오류를 발생시켜서 이제 함수형 인터페이스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노테이션을 붙이게 되면 여러분 오류를 좀 많이 줄일 수 있겠죠.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calculate라고 하는 이제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데 내가 add functional interface라고 붙였어요.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추상 메소드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2개 있어도 안 되고요. 반드시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자, 람다 이그젠플이라고 하는 실행 클래스에서 자, 여러분 여기에 메소드 하나를 보세요. 자, 액션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죠. 그죠? 근데 이 액션 메소드의 매개 변수 타입이 뭐예요? 이게 인터페이스 타입이죠. 그러면 제가 인터페이스 타입의 매개 변수에는 뭐를 대입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떠한 구형 객체든 대입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로 사용 가능한 객체라면 얼마든지 여기에 매개값으로 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x와 y의 값을 가지고 결국 여기에 이제 대입된 객체의 캘큘레이터를 호출을 해서 이제 x와 y를 이제 처리한다라는 이제 그런 메소드예요. 액션이. 자, 그러면 이 액션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어디서 호출했어요? 여기서 호출했죠. 그죠? 예, 지금 요것도 스태틱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메인 메소드에서 그냥 요 이름으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자, 캘큘러블이 추상 메소드를 하나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익명 구형 객체 대신에 뭘 작성할 수 있다? 람다식을 작성할 수 있고 이 람다식에 여기 들어가는 변수는 이 인터페이스의 이 추상 메소드에서 정의된 바로 이 매개 변수의 개수와 동일하게 작성을 해줍니다. 타입은 상관없어요. 여기 int 돼 있는데 여기 int x, int y 사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보통은 타입을 생략하고 x, y만 이렇게 여러분이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실제 실행 내용 이 2개를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실제 실행 내용을 블록으로 작성을 해서 이제 여기에는 더하기, 여기는 빼기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도록 이렇게 작성을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여러분이 마치 요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요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마치 여러분이 요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람다식을 대입했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이거의 실행 결과가 달라진다. 어떤 람다식을 대입했냐에 따라서 이 실행 결과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을 함으로 해서 실제 이 실행 내용은 달라진다. 데이터는 똑같죠. 데이터는 똑같은데 실제 이 실행 내용은 달라진다. 그래서 이 그림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요게 메소드라고 가정을 하고 메소드 안에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외부에서 어떻게 람다식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이 데이터 처리부의 이거의 실행 내용은 달라진다는. 자, 일단은 여러분이 요거 실습을 지금 여러분 한번 해봅니다.